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네 텃밭, 전현농과 언니네 텃밭, 전현농 35년, 언니네 텃밭 15년, 한 손에는 투쟁, 한 손에는 대안, 그 위대한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이제 지금 다들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여성 농민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얘기들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냥 전년농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년농 그러면 어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그래가지고 여성농민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가 존재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름을 우리끼리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농촌 부녀 또는 농가주부, 농촌 여성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자로서의 여성 농민 또 그리고 또 가사노동가 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그렇게 주로는 그 어떤 주부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한 셈이죠. 그러니까 부녀, 그 다음에 농가주부, 농촌,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엄연하게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로서 우리의 이름은 정확하게 노동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성 농업인, 여성 경영인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분류는 되지만 생산자라기보다는 이제 한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여성 농민들은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럼 누가 이름을 지었냐? 보통 학자들이나 그 언어력 좋은 이론가 내지는 그 언론인 이런 분들이 이름을 많이 짓는데 세상에서 여성 농민에게 누구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만은 농촌 여성이 단순히 농촌에 거주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생산의 주인이고 농업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여성 농민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84년도에 가톨릭 농민의 여성부, 기독교 농민 여성부, 개인 활동가 등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성 농민이라고. 그래서 농촌이라는 공간적인 개념, 부녀라고 하는 비계층적인 개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여성농민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 실천을 행하는 주체의 개념으로 여성농민을 1984년도부터 만들었고 논의 끝에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천명되기로는 89년도에 이제 여성농민회를 위원회를 조직을 출범시키면서 여성농민회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여성 농민에 들어오시면, 그게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은 내 살아가는 문제, 당장 우리 집에서 내 살아가는 문제 중심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성 농민에 들어오면은 국가보안법부터, 웬만한 청원, 사회 청원, 노동자들 파업하는 문제, 택배 노동자 일자리 문제 등등 너무너무 많은 정치 고관여, 사회 고관여층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니 여성 농민은 왜 이렇게 정치적이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 여성 농민들이 만약에 계층적으로 구분을 짓자면 세상의 가장 낮은 데서 일하는 기본 계층으로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 농민 일반의 삶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큰 틀에서 사회 구조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이것을 가장 크게 놓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대를 하고 세상을 바꿔야지만 우리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 역사, 정치, 큰 틀에서의 세계 축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적 특징이나 이런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사 이후에 잘 보지도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 여성 농민에 보면 유독 많이 하게 됩니다. 생활개선회나 농가주부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는 이런 얘기 들을 일이 꿈에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면사무소 이번에 지신받게 하는데 풍물 어떻게 튀지? 이런 거. 우리
군의 축제, 마을 축제하는데 우리가 음식 담당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를 중심에 놓고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 여성 농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역사성이 있는지를 잘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성 농민회에서는 끝없이 한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식민지 경험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일제 잔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참 경험이 덜한 분단과 내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내전 중에서 가장 극악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단 이데올리기, 정말 북은 나쁘다, 뭐 이런 거, 전쟁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게 되게 심하고, 그래서 통치에 먹기 좋은, 독재로 통치에 먹기 좋은 나라이고, 미국의 군사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간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또 한국 전쟁 자체가 미국의 의도 아래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 군사 독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박정희도 그랬거니와 전두환, 노태우가 다 그랬습니다. 전쟁과 내전과 분단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독재 해먹기 참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도 독재하려고 장기 집권을 획책했죠. 국민들의 손에서 물러났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 양극화가 되게 심하고 농업으로 치면 되게 개방농정으로 하여금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모순이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여성 농민 일반이 잘 살기는 어렵다. 물론 개 중에 진짜 수완이 좋고 뭐 물려받은 게 많고 뭐 결탁이 좀 관하고 결탁이 좋은 보조금을 잘 받아서 어떤 사람은 몇 사람은 농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보통 농민으로 산다고 하면 이 특성 때문에 이 농업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농민으로. 그런데 농민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성 농민의 특징으로 보자면 일단 농민이죠. 계급으로 치면. 그런데 또 성은 여성이에요. 1만 년 넘게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경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모계사회가 끝이 나고 가부장사회,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아야 되고 무거운 걸 운반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가 농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공히 말하죠. 그렇게 농촌에서 여성들은 차별받고 살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고 사회 변화가 굉장히 더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중, 3중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여성 농민이 되기 전의 위치랑 농촌에서 여성 농민으로 살 때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처음에 기농하러 올 때의 그 생기발랄하고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에서 농사 짓고 농촌에서 여성으로 살게 되면 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또 감정이입을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의 삼중의 모순에 빠지게 되면서 여성 농민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성 농민 운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재미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설명이 말이 너무 빠릅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끝엔 재밌겠죠. 그래서 여성 농민은 농사일은 농번기를 기준으로 해서 64.3%고 2024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사일의 50.2%를 여성이 합디다. 근데 평균으로 한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담당하고 뭐 농사일은 또 농사일이고 지역사회 돌봄이어서 마을 때 소소하는 물론 대동해 뭐 봄 나들이 또 뭐 면체육대, 군체육대 할 때 마을 대항해 음식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웃에 뭐 어르신들 돌보는 지금 또 혹석이 이럴 때 이웃 확인하고 이런 것들 다 여성 농민들이 하죠. 뭐 그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마을개발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을 규약을 이제 성평등하게 바꾸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예전에는 평균 가사노동이 3시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화돼서 그런지 한 2.5시간으로 보고 있더래요. 여성 농민들이 하는 거. 그리고 상위권 그죠? 국가의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20분에서 1시간 14분 이렇게 하는데 왜안 가? 여성들은 한국에서는 7분입니다. 7분. 이게, 근데 7분에 뭐 어? 하는데 7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다음에 여성 농민의 지위를 보자면 완전, 2023년 여성 농민 실태조사에서 보면은 좀, 경영체에 등록된 아까 여성이 뽑았는데? 신양식 있습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왔다 갔다 해요. 죽여주세요. 신양식 대표님 거, 회장님 거. 신호 걸렸고. 왜 나갔다 들어갔다 해? 사무국에서 예, 예, 예. 자, 경영주로 등록된 거는 23%, 공동 경영주가 27.6%, 여전히 종사원에 등록된 분인 49.4%입니다. 그리고 자산 소유가 농지는 53%, 집은 25.8%고 자동차는 14.2%. 근데 집과 땅 뭐 이런 건 있는 사람 많은데 농기계가 이제 실제로 돼 있는 사람들은 1.6%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더욱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에서 여성 농민이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 작목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가, 농사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유기농이냐, 안 그러면은 무농약이냐, 안 그러면 간행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남성들이 더 많이 판단하죠. 그리고 유통출하 선택하는 것도 남성들이 대단히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세운 구호는 이렇게 농사나 지역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그토록 주체적으로 일하는 여성 농민을 저희들은 음,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농민,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연홍은 전용 교약에 보면 목적이 전국 여성 농민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여성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족 자주 민주사회 조국 통일 실현을 통해서 여성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합니다. 이거 설명해 준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어쨌든 여성 농민의 권리, 지위 향상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라는 걸 여기에 우리 전년농 규약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성 농민의 권리,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의 주인, 생산의 주인, 실천한 여성 농민, 한 손에는 투쟁, 한 손에는 대안을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사일 하고 지역 공동체 돌보고 가사 돌봄 뭐 세상을 바꾸는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30년, 35년 동안 여성 농민이 농민을 위한 활동을 했는데 어떤 평가들이 있냐면 20주년 평가 전망 토론에서 나온 얘기는 스스로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네, 뭐 농촌 지역에 여러 농민단체가 있지만 스스로를 위한 자주적인 자조 조직,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만든, 그러니까 기관이나 행정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온리 여성 농민의 손으로 만들었다 해서 스스로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조직이 자기 회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제 뭐 힘을 쏟는데 반면에서 여성 농민들은 전체 여성 농민 대중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천 투쟁으로 여성 농민 일반의 정책 요구를 담당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을 회원 조직이라 하지 않고 이른바 대중 조직이라 합니다. 모이기도 대중적, 뭐 누구나 아무나 여성 농민을 누구나 지향하면 여성 농민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여성 농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성 농민 조직을 설명할 때는 대중 조직이라고 규정합니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회원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여농도 뭐 여성 농민의 권리를 지향한다라고 교육에는 그렇게 있었더라만 실제 조직 활동에 있어 갖고 한여농이나 생활개선이나 농가주부 모임들이 그런 활동을 별로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생활개선에는 그 기술센터하고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원 아래서 하다 보니까 학습 조직으로 지금 여름에 뭘 하냐면은 무더위 뭐 활동하지 않는 그런 교육 참여하고 또 그 건골격계통의 이런 질환들에 대한 뭐 교육 이런 거 좀 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내려오는 지원되는 교육은 참가하지만 스스로 활동하면서 어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중조직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대중조직이라 하면 회원들이 활동하지만 다수를 대중을 위한 그들과 함께하는 대중을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 농민의 민주노총 등의 조직을 대중조직이라고 이제 규정하죠. 그래서 여성 농민 운동을 하면서 여성 농민의 권익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 운동의 역량도 총량을 높아냈다 이런 평가를 하고 하나는 또 기본계급청의 여성들의 전선을 확장시켜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명 길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그런 등등등의 이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룩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죠. 뭐 지역에서 활동해 보시면 이미 말 교육이나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복습을 해보자면 1991년 그해 시절에 쌀이 풍작이었는지 쌀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쌀을 어떻게 할까 싶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여성 농민회가 가차없이 딱 달려가서 학교 급식 실시해라. 우리 여성 농민들이 진짜 농사 일하느라고 새벽밥에 도시락 대여섯 개 싸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만이라도 학교 급식 실시하라. 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일반화되는 과정에 학교 급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고요. 농협복수조합원제가 1995년도에 아이고 이게 잘못 갔네. 시작되었죠. 네. 최근에 이제 각 단위조합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렇게 안 하는 지역도 많이 있던데 제주처럼 여성 농민들은 평균 출자할 수 없다. 30만 원 출자하면 조합원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활동도 있으니까 지역에 역량이 좀 되는 지역 여성 농민회가 지역 조합장들하고 의논해서 여성 농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 육성법도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여성에 관한 법 제도적으로 UN 북경대회 1995년에 북경 여성대회 이후에 빨리 제도화됐는데 여성농업인 육성법도 그때 좀 시기를 잘 타면서 200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밭작물 직불제 그전에 추곡 수매제 없애면서 논에만 직불제 주는 것을 여성 농민들이 기계화도 덜 되고 여성 농민들에게 노동이 많이 담당하는 밭에도 직불금을 달라고 전북에서부터 조례 만들면서 2015년 전국화되었고 2021년입니까? 소농직불제가 이제 시행될 때는 밭도 300평 이상 지으면은 포함되는 밭도 직불제에 포함되는 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성 농민의 활동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뭐야? 이게 잘못 썼네.
실시인데 농가 경영체에 원래는 경영주만 있고 그 밑에 종사원으로 됐던 것을 여성 농민들이 끝없이 주장해가지고 2016년도에 공동경영주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도 공동경영주 제도가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권리가 많이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해도 4대 보험 들었다 해가지고 그 요양보호사를 하면 그 뭐 농민수당을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꾸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성농민 바우처 확대도 시행이 처음 시작된 것은 충북의 누구야 이시종 도지사가 처음 시작했죠. 그때 그 보좌관이 아주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여성 농민 바우처를 했는데, 이거가 우리가 평소 주장하고 요구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갖고 여성 농민에서 많이 주장을 해서 이것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도 인상도 많이 됐죠. 자부담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경남, 제주 이런 데는 농민수당이 농빈별로 지급됩니다. 전국적으로 그 공동경영주가 지금 46%가 안 됐다고 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경영주의 97%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농민수당 자체를 공동경영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말급식 공동급식 하는 것도 여성농민회에서 정책 간담회 할 때 제안해서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정책 요구 활동을 또 정책 실현 활동을 했고, 지금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전담 부서를 실시해서 농촌의 성평등 교육 실시하는 거, 전면화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 농민에 관한 정책적 제안들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를 전담 부서를 기술센터 안에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이제 우리 1995년도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농업이 이제 그 시장 수출 경쟁, 정부 지원 삭감하고 시장 접근성이 이런 정부 지원금이 많이 떨어집니다. 관세를 축소하고 내수식품 수입의 의무 비중을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보조금 삭감하고, 그래서 직간접적인 정부 보조금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가 추국 수매제가 폐지된 거죠. 그것도 결국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밀히 말하면 90년도에 1000만이던 농민이 지금 280만이 된 과정에는 철저하게 시장 개방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철저하게 정부 정책에서 온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전여농은 2005년도부터 FTA 투쟁, WTA 투쟁, 시장 개방 반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업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변화를 모색하게 된 거죠. 지금의 시장 중심적 시장 개방의 과정에서 규모화되고 기계화되고 전업화된 이런 농업이 결국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생각만큼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농민 숫자만 줄어들고 농민들 농촌 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농민 인구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우리의 주장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씨앗에서부터 어떤 생산 유통에서의 농민 결정권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는 차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2004년도부터 저희 여성농민회가 세계농민조직 비약 깜파시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농민의 길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비약 깜파시나에 가입하면서 우리의 농업적 방향이 좀 더 명료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보적 농업 정의란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 주장하는 규모와 전업화,
단적화 기계화 이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식량 주권 모델로서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가 민중들한테 있다. 이것이 식량 주권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농업에 대한 우리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생산 방식, 그다음에 생산 체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비약 깜바시나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세계 무역 기구나 아니면은 무역에 관한 이런 정책적 입장을 내면서 반대하는 투쟁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면 이제 모여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농업 모델을 갈 것이냐, 어떤 생산 방식으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비약 깜바 신화에서 식량 주권 모델을 가게 된 배경이 됩니다. 처음에는 반대 투쟁 중심의 전 세계 농민들이 모여들면서 점차로 식량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선진국에서 보조금에 근거한 수출 농업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자국의 지역 시장을 위한 농업 생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전현농에서 이제 이 식량 주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전현농도 이제 우리의 어떤 농업 지향을 좀 더 실천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논의하면서 2009년도부터 언니네 텃밭 꾸러미를 시작하게 됐고, 그 전에 식량 주권 사업단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현농 대의원대 자료에 보시면 식량 주권 실현과 여성 농민 생산의 주체화를 위한 전현농 식량 주권 사업의 일대 도약을 한다. 그리고 여성 농민 협업을 통한 농업 생산의 주체, 지역 먹거리 체계의 주도적 추진을 위해서 여성 농민이 언니의 텃밭 사업을 식량 주권 사업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전현농 대의원대 자료에 보시면 언니네 텃밭은 전현농 식량주권 사업과 지역 여성 농민 조직 사업, 조직 확장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적 대안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현농 20년을 넘어서는 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89년도에 만들어져서 농업에 굉장히 많은 변화,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시장 개방 이루어지면서 WTO는 물론 FTA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반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농업을 실천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언니의 텃밭이라고 하는 식량주권 사업단을 만들어서 여성 농민의 권리를 우리의 주도적으로 실현해보자라고 했고, 그와 함께 이제 시장이 개방되면서 동시에 종자도 이제 신품종 보호국제 동맹 이런 것들에서 육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식. 80년대 이전까지는 생명에도 이제 저작권이 가지는 않았는데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제 생명에도 특허권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내도 종자산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육종가에게 더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현농도 2005년 이럴 때부터 통일농업 얘기하면서 남북 간의 종자 교류 사업하고 통일 텃밭에 토종 씨앗을 이제 심기 시작하고 GMO 종자를 거부하고 우리 농민들이 자가 채종할 수 있는 권리, 교환할 수 있는 권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토종 씨앗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니의 텃밭 사업과 토종 씨앗 문제를 전현농 식량주권 문제에서 가장 실천적인 문제로 확산시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그 다음에 농민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이 작년도에 총 농가소득이 5,597만 원이지만
농업소득은 957만 6천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고, 농업 총수입이 3,600만 원인데 경영비가 2,700만 원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평균인데 평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농사지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생산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나. 다 아는 얘기인데. 외부 투입 과다한 지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9년 저희들이 이제 언니 텃밭을 만들면서 여성 농민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 이 말은 두고두고 씹어볼 말인데 여성 농민들이 농업에서 그 누구보다 농사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을 생명을 대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비가 적게 올 때, 그 다음에 이 주변을 돌보는 과정이 되게 근본주의고 원칙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반면에 되게 이제 남성들은 그 경제적인 관점이 주죠. 돈에 있어서, 농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이 농업에서 주체가 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언니의 텃밭에서 생산의 주체가 되게 하는 과정을 가지자고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여성 농민이 농업의 생산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개별도 가능은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가능하지 참 쉽지는 않거든요. 웬만히 똑똑하고 잘나지 않아가지고는 지역사회에 오래된 그 문화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동체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8개 꾸러미 공동체가 15개 장터 공동체가 활동을 하죠. 14개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저희들의 그 모토를 이름을 지었을 때 얼굴 있는 생산,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 이런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인 거죠. 언니네 텃밭은. 예. 그리고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정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종씨앗 농생태학 실천하는 확산의 장, 그 다음에 먹거리 단체와 또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을 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원칙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언니 텃밭은 2월 달에 전현농 내에서 우리 텃밭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때 해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전현농에 한 8천만 원 가까이 지원되던 교육사업비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희들이 진짜 운영비도 없이 쩔쩔 맬 때 하필 그때 이제 그 서초구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텃밭 이름으로 도시와 농촌의 어떤 이제 상생 모델로 해가지고 제안 사업 신청을 그때 누가 했냐면 지금 전현홍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신지연 사무총장님이 이 사업의 구상을 완성도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했더니 이게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6개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농촌 지역에 8개 일자리, 그 중에 몇 개는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인건비로 좀 썼고, 이거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 주로 누구하고 연대했냐면, 여성회, 각 지역 여성회가, 자주적인 여성회가 많이 생겨났는데, 부산 여성회, 울산 여성회, 경남 여성회, 이런 활동가 한 분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현홍 언니네 텃밭이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루에 뭐 2, 3천 명, 많을 때 몇만 명씩 들어오는 이 시스템을 어찌 갖췄냐고 농림부에서 또는 다른 단위에서 물어봐요. 근데 그 첫발은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를 하면서 지역 여성의 조직과 함께인데 지역 여성회도 대중적인 조직이잖아요. 자기들만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일반적인 여성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홍보를 해내고 했기 때문에 그때 거둔 뿌린 씨앗이 지금까지 가는 거고 지금 상주 텃밭 꾸러미 공동체의 소비자 중에는 아직도 그 부산 여성회에서 처음 할 때 하는 분들 그대로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 출발은 저희 기획은 기획이지만 우리가 그때 서초구 사회적 일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은 거죠. 뭐 저희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잘해서만은 아니고 소비자들이 우리를 지원하는데 행정 구조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덕을 봤다는 거고
그리고 4월 달에 첫 제철 꾸러미를 행성 공동체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4월 달에 강원 행성, 7월 달에 경북 상주, 전북 김제, 12월 제주 오영이 시작했고요. 사회적 일자리가 체결된 거는 그 9월 달인데 어쨌든 이런 지역 여성회와 연결돼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이제 우리가 등록하려고 하니까 우리 텃밭이 강원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언니의 텃밭으로 이름을 개명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천 꾸러미 소비자 모임도 하고 부산 꾸러미 소비자 회원 교육도 하고 2010년 3월 달에 순천도 했고 안동 금소도 했고 강원 홍천도 했고 전남 나주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13년도에 2010년도에 상 받은 거 안 썼나? 12년도에 받았나? 2012년도에 빠졌네. 제가 퍼오면서 빠졌네. 2012년도에 생애 식량 주권상을 미국에서 받았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언니의 텃밭이 그때는 사회적 기업에 그냥 있었는데 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협동조합 법이 바뀌어갖고 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였지만 우리의 어떤 운영 방식이 좀 더 투명하게 사회적 기준 하에서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립총회를 2016년 1월에 했습니다. 논의는 15년도에까지 이제 했죠. 12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11년도부터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15년도에 이제 바꾼 거죠. 그때가 한 2014년 5년 이럴 때가 언니의 텃밭 꾸러미 사업이 제일 인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농촌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제3세계 국가들이나 안 그러면 언론에서도 생생정보통 뭐 6시 내 고향 이런 데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겹도록 시작했습니다. 쭉쭉쭉쭉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 2019년도에 10년 맞이 기념 한마당을 우리가 지정을 했고 다큐 3일에도 방영되었습니다. 다큐 3일에 나오니까 꾸러미 소비가 신청자가 막 늘어났다가 또 좀 받아 먹어보니까 이때부터 2018년 19년 이때부터 이제 먹거리 문화가 확 바뀌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꾸러미를 이제 제철 이 꾸러미 싸는 방식 자체 나중에 이제 그 원칙 설명할 건데 제철에 나는 걸 주면 주는 대로 생산자 중심의 어떤 방식이다 꾸러미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한 2018년 19년 이럴 때부터 꾸러미 소비가 점점 줄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키트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 40, 50대 여성들이 되게 다 맞벌이를 다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처음에 2009년 10년 이럴 때 밥을 많이 먹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꾸러미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보면 담양 장터 공동체가 창립했고 평택 여성농민이랑 간담회를 했고 얼마 전에 익산 여성농민의 장터 공동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 또 올 봄에 불났을 때 시민 꿀벌 모금 운동도 전개했고 지금 올 여름에 이제 꾸러미 공동체 점검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오늘 신입조합은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니 텃밭 기본 현황을 보시면 전체 조합원은 379명이고 언니 텃밭 장터에 꾸러미나 뭐 장터로 물품을 실제로 내시는 분은 한 200여 명 되십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많느냐? 처음에 언니 텃밭 만들 때 전유농 활동가들도 생산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이 텃밭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조합원이 돼서 5만 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한 200여 명 되시는데 실제로는 379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것이고 공동체는 꾸러미 공동체는 8곳이고 장터 공동체는 14개입니다. 꾸러미 공동체라면 1년에 52주 중에서 48주 동안 매주 꾸러미를 싸서 보내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가 8곳이 있다는 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생산자들은 70명 정도 될 것 같으네요. 8곳에서. 60여 명 맞습니다. 60여 명이고 장터 공동체 14곳에서 150여 명. 그리고 꾸러미 소비자는 800여 명.
그리고 홈페이지 1일 방문자는 평균 2, 3천 명 되고 최고 방문자 수는 2024년 남태령 투쟁 때 4만여 명이 들어와서 저희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과정이 있었고 연 매출액은 18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꾸러미에서 5억 5천, 나머지는 장터에서 매출인데 이제 수수료까지 붙인 금액이니까 이름난 소문난 만큼 매출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장터에서나 꾸러미에서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짭짤하고 재밌습니다. 텃밭 조직도를 보시면 대의원총회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감사했고 이사회가 저희 이제 대의원총회 아래에서 최고 결정하는데 전현홍 5명, 언니의 텃밭 6명. 전현홍은 회장님, 총장님, 식량주권위원장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 도회장들 중에서 한 분, 도처장들 중에서 한 분, 이렇게 5명이고, 우리가 6명입니다. 이사장, 운영위원장, 생태위원장 있고, 꾸러미 우리가, 본부장 중에서 한 분 있고, 장태에서 한 분, 꾸러미에서 한 분, 이렇게 아마 6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인데, 지금 생태위원장이 없어서 10분이 이사회 성원이시고, 최종 어떤 총회 아닌 다음에 일반적인 의사는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 해서,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각 지역 조직에 있으면 이런 게 없을 건데 전국 조직이다 보고 전현농과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도별 조직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도별로 언니의 텃밭 도 책임자 본부장이라고 하죠. 본부장들이 운영위원회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 옆에 혹 따라서 생태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태위원회는 최근에 저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의 어떤 농생태학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고민들, 그 다음에 참여 인증을 점검도 하고 확산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단위라고 보면 되겠고, 사무국에 지금 5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6분까지 있었는데 저희들 수지가 좀 쉽지 어려워서 지금은 5분 있고요. 그다음에 꾸러미 사업단에 8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횡성 오산에 있고 상주본강, 고성, 나주다시, 전남의 무안영광, 그다음 제주의 동굴의 우영 공동체가 있고 장터는 14개가 있습니다. 횡성, 의성, 상주, 성주, 남해, 함안, 대정, 동들의 제주 솜박, 충남의 부여, 논산, 충북의 진천, 전남, 구례, 담양 이렇게 14개가 있고요. 차기의 익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됩니다. 이렇게 도본부가 있습니다. 언제 텃밭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제철, 가온 아닙니다. 제철, 그 다음에 토종이라 하면 자가체종은 중심이기 때문에 토종이라고 하는 거지 뭐 토종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자가체종 중심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전통 먹거리를 존중하고 지역 먹거리 등을 농업과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식량주권 사업단, 대한경제사업단으로서 지역에 근거한 민주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별표를 두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시민인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 공화제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봉건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제왕으로 인식하고 우리도 강력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센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는 그리고 또 내가 힘이 생기면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힘이 생겨도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내가 힘이 약해도 비굴하지 않는 그런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 훈련이 좀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진보적인 우리 언니의 텃밭 지역 공동체도 그렇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민주적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으로서 어떤 민주성, 투명성, 가치성을 확보하는 이런 활동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꾸러미 사업인데 꾸러미 사업은 1인 꾸러미, 채식 꾸러미, 제주는 고양 꾸러미라고 하고요. 요리 뚝딱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종씨앗 사업자는 토종 선수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제 토종씨앗 사업을 많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는데 판매를 이렇게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종 곡물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선수매 계약을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사업단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죠. 이제 아주까리 방콩이나 뭐 서리태 등등등 합니다. 그 다음에 도농 교류 사업.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생산자 중심의 먹거리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그들을 또 다른 농민으로 농업 이해 당사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들도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다 해가지고 도동 교류 사업 진행하고 조합원 교육으로는 조합원 연수, 활동가 교육, 신임 조합원 연수 이런 걸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틀에서 온라인 장터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우리가 사업 자체로 치면은 꾸러미라 그래서 회원제로 한 700여 명의 소비자 회원이 매주나 격주로 꾸러미를 받아 먹는 회원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매일 방문하거나 뭐 수시로 방문해서 언니 텃밭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장터 마켓 스로 장터 물건을 사는 두 가지 양태입니다. 그래서 장터 사업 하나, 꾸러미 사업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우리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생태 농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최소 무제초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고 제초제 안치등만 농사가 아니라 지역 순환, 자원 순환, 그 다음에 윤작, 간작, 혼작을 통해서 지금의 농업이 처한 문제를 실천적으로 대안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연간 각 공동체에서 꾸러미를 기부를 하는데요. 연간 한 1,000만 원치 정도의 꾸러미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니의 텃밭 사업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사, 건강한 먹거리 나눔을 위한 공동체 지원 농업, 생산자 중심의 공동체 지원 농업, 그 다음에 여성 농민의 사회 경제적 자립, 여성 농민의 사회 정치적 권익 향상, 지속가능한 농사, 생태 자립, 소농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농사를 위한 생산 유통 소비 구조 만들기 등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원칙은 천연농약, 퇴비 등 생태농업, 전통농업 방식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화학 농약이나 화학용약, 화학비료에 근거해서 농업을 유지해 갈 때는 결국은 땅을 항폐화시키고 결국은 생산량도 떨어지고 더 의존하는 그래서 농민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철 농사를 지향하고요. 사실은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500평 이하의 텃밭에서 생산한 걸 주로 이제 꾸러미에서는 생산 방식을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철 농사 또 생태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규모 있는 방식으로 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행농으로 지을 건 이렇게 하지만 제철 농사 그 생태농업을 할 것은 이 정도라는 규모를 지어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가 채종하는 토종씨앗 농사를 확대하고 무제초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무농약 유기농을 지향하고 계절을 거스르는 가온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향하고 물론 모종 상태에서의 가온은 저희들이 용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절을 거스르는 가온은 아니한다. 생산물 안전성 검증과 농생태학 실천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자주 인정을 활용하고 수산물은 자연 채취 또는 전통 방식 생산을 지향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이상을 지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로서는 나는 언니의 텃밭의 주인으로서 언니의 텃밭의 생산 원칙을 준수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며 언니의 텃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산자분들이 조합원이면서 생산하면서 납품만, 판매만 하는 건데 사실 협동조합은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에 판매하는 우리가 이제 생산가를 정할 때 보통은 시중을 참고하지만 내가 정하는 게 방식대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살 것이고
근데 가격이 적정하거나 품질 대비 뭐 봐서 이렇다 싶으면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걸 제가 받으니까 시중보다 약간 비싼 편이거든요. 제 텃밭 홈페이지가. 그러면 나는 이게 좀 비싸니까 내가 낼 때는 비싼 거니까 잘 내고 다른 사람 거는 생각보다 다른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비싸니까 잘 안 사 먹는 이런 경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의원대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끼리의 어떤 상생과 힘을 합하는 것이 가장 큰 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도 우리 소비를 하자. 어차피 우리도 사과 농사 안 지면 사과를 여기 사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텃밭을 내 판매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텃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도 여기에 소비자가 되는 방식으로 어쨌든 활성화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텃밭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과 학습에 참여하며 토종종자와 생태농업 및 식량주권 등 대한농업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높이도록 한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는 텃밭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 조직인 전국 여성농민의 종합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면요. 권리는요.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권리,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 피청구권을 가지고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 열람권 및 사본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텃밭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감사처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의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그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회의 결정은 뭔지, 대의원대 결정은 뭔지, 이사회 결정은 중요한 결정은 뭔지를 함께 공유하는 태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예 텃밭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권리, 협동조합으로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잉여금이 발생하면 배당금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이익금이 발생 안 되고 적자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언니의 텃밭 이제 엄마 텃밭사를 생산자로서 활동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오늘 우리가 좀 신입 조합원 연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좀 젊은 분이 많으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전체 현장의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 다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이 올해 88세인가 89세인가 그러세요. 물론 88세이시지만 정말 총기나 실천이나 활력에서는 엄청나거든요. 얼마 전에 구름이 공동체 대표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각 대표자님들 인사하시는데 마주 홍정순 대표자님 인사말 첫 마디가 그때 이제 송미령 장관 후보 그 지명 때문에 굉장히 논란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아유 송미령 장관 그 지명 때문에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를 꺼내시는 모습이 정말 활력 좋으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잘 끌어가시고 논의 주도력이나 발현하시는 부분이 엄청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주 같은 다시 같은 경우에 대표님과 총무님들 다 70대시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다시가 언제 문 닫지 할까봐 걱정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렇고 또 그 무제초제 이상의 생산자 확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실천하시지만 지금의 상당수의 우리 농민들이 제도적으로 어쨌든 그 농업 자체가 유기농 또는 친환경에 대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게 많이 좀 확대가 좀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여성 농민회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엄청 많은데 텃밭에 납품할 수 있는 무가온, 무제초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쉽지는 않네요. 근데 일단 텃밭 생산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텃밭 시장의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텃밭 생산자들이 좀 더 물품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잖아요. 지역 공동체가
이 일 자체가 이제 꾸러미를 싸거나 아니면 장터 물품을 제때 이제 온라인으로 사진도 찍어 올리고 물품 설명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수반되다 보니까 실무자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그럼 실무자를 공동체별로 써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지역에서 남기기 어렵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기획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뻥튀기 자체를 실무자 인건비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기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터 공동체한테 그 개별 소비 생산자분들한테는 수수료를 21%를 하는데 장터에 꾸러미 공동체 장터 공동체에는 18%로 해서 3%이 그 차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장터 공동체 운영비로 쓰시라고 하는 그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꾸러미 시장 자체가 좀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씩 줄었는데 올해는 남태령 이후에 이제 오히려 10% 늘어나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매출이 한 8억, 9억 가까이 있었었거든요. 처음에 꾸러미로. 근데 지금은 5억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꾸러미 소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가공품이나 밀키트를 많이 선호하죠. 밥 잘 안 해먹고 그냥 비비고 다 사먹는 이런 문화니까. 그래서 또 중앙에서는 또 중앙대로 수수료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수수료를 높이 받으면은 생산자들한테 가야 될 이익이 우리한테 오는 건데 높일 수는 없는 구조고 또 낮춰나니까 중앙에 상근자 5명 또 임원들 활동비 뭐 지역 점검 비용 이런 게 잘 안 돼요. 사무실 비용 이런 거 내는 게.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고민이 좀 많죠. 그래서 재작년에 올렸는데 이 고민 항상 남습니다. 어쨌든 좀 더 매출이 늘어나려고 하면 또 그만큼 사무실 상근자가 많이 필요하고 왜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그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품 등록하는 것도 또 많이 쉽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짜 이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해서 돈 되는 사업이 애시당초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남들이 보면 언니 텃밭 사업이 굉장히 돈 버는 사업 엄청난 거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지 이 자체로 돈이 엄청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로 치면 또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금 홈페이지에는 이제 품절됐는데 호라이콩을 올해 이제 출하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1kg에 이제 경매로 내면 4,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10,000원으로 출하를 상품 등록을 했었는데 좀 값이 떨어져서 8,000원으로 내릴까 했는데 그냥 거의 마무리가 돼갖고 끝냈는데 총량이 경매로 낸 양하고 그러니까 텃밭에 꾸러미로 그 상품으로 낸 거하고 가격 대비해 보니까 꾸러미에 텃밭에 낸 게 더 작은데도 그 경제적으로는 저 많이 제값을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를 하니까 이런 것에서는 개별한테는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 텃밭 시장을 잘 이해하시면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또 거창의 효주씨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완두콩을 연중 판매를 하거든요. 사실 이걸 시장에 팔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찾는 분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생가로 내는 것보다 냉동가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텃밭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특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은 이후에 전체 조합원 연수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나 할 때 간담회 할 때 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언니 텃밭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가? 만약에 저희들이 먹는 먹거리 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온라인 몰이 아니고 무슨 옷 가게를 했거나 가구 가게를 했으면 벌써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먹거리다 보니까 힘들지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텃밭은 그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서 가장 농업 생산의 정형이다. 정의로운 정형이라고 저희를 보고 있고요.
그 농생태적인 농업, 그 다음에 토종 먹거리, 지역 먹거리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푸드를 가장 지향하는 단위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런 걸 활용해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가지고 가장 먹거리 운동 선두주자이다. 왜 자부심 있는 거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여성 농민 생산 공동체로서 생산의 주체와 강화, 사회활동의 실천적 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먹거리 관련 단체하고 다양한 연대 단위와 실질적인 연대의 장이 됩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금속노조하고 그 김장 사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에 그 김장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먹거리 운동 단체로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별표 5개 4번 귀농 기촌자들의 비빌 언덕이 된다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귀농 정부에서는 귀농하라고 많이 뭐 주택도 임대해주고 뭐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좋은 농지와 그렇게 많은 기계와 농업 농사 이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농업 생산비가 보장이 안 돼가지고 힘든 애 만에 하는데 정보도 없고 급할 때 일손도 없고 기계도 없고 좋은 옥토 농지도 없는 이 귀농자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 접근하겠습니까? 농촌에. 그런데 텃밭 300평 하나를 가지고도 꾸러미나 또 묶음 배송으로 장터에 판매할 수 있고 또 지역 가공센터 이용해서 가공해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 슬기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귀농을 목표로 하면서 전국 귀농운동 본부에 갔는데 그때 그 금창년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귀농하시려고 하면은 농지보다 여성 농민회를 먼저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귀농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슬기씨는 농지보다 여성 농민을 먼저 찾아와가지고 여성 농민들과 사귀면서 그 이제 제주에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고 본인은 그렇게 농사에 정말 그 비빌 언덕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얘기하는데 어디 제주 설기시만 그렇게 했어요. 전체 우리 그 귀농자들한테 특히 여성 농민들은 더 농업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 일손이 이제 서로 도움되는 거죠. 우리는 일손이 좀 부족하고 젊고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반면에 또 그분들은 우리의 농사 경험과 우리 농사 지식과 또 배경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도움되는 겁니다. 어쨌든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가치를 찾고 실천의 영역을 그 오메 누가 보냈나? 잠깐만요. 안 빼빼빼빼빼 네, 초 단위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래서 언니의 텃밭은 땡땡땡이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온라인으로서 설명했을 때 충분히 다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언니 텃밭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되는 점이 상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